안녕하세요. 특별기획 잡잡고에게 묻다 윤디입니다. 특별기획 잡잡고에게 묻다 첫 번째 코너죠. 잡잡고 뉴스 잡잡고와 토픽을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제를 세밀하게 다루는 잡잡고 핫토픽입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실까요? 한국 사이버 중독에 빠지다. 마약 도박 중독 못지않은 폐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시작되네요. 매일같이 이제 그만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도무지 유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음란통신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구속된 비법무사의 뒤늦은 후회입니다. B씨는 서울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25년 동안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이 강해 술과 담배도 멀리하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지경이 된 것의 발단은 음란 채팅이었습니다. B씨는 정년퇴직을 하면서 법무사 사무실 개소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음란 채팅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시간 정도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중독되자 법무사 사무실 개소까지 미루고 음란 사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음란 동영상에 빠진 B씨는 내친 김에 본인이 직접 음란 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돈도 벌고 음란물도 즐기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음란 동영상에 중독된 그는 음란 사이트 신한계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직장인 B씨는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무슨 글을 올렸는지 확인합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댓글도 답니다. 아침 날씨 상황은 트위터에 올립니다. 어제 새로 선원했기 인증샷은 SNS인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출근해서는 회사 PC로 친구들과 채팅합니다. 채팅에 열을 올리다 상사에게 야단 맞자 기분 더럽다며 트위터에 욕설을 한 무더기 토해놓습니다. 오후엔 클럽에서 밤새 놀자고 특친에게 공지합니다. 친구들도 SNS로 초대합니다. 클럽 사진은 카카오 스토리에 실시간으로 띄웁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간 D씨는 경악을 했습니다. 도둑이 든 것이었습니다. SNS로 최근 샀다면서 사진을 올렸던 명품백, 금팔찌 등이 사라졌습니다. D씨는 경찰에 연락하기 전에 우선 트위터로 도둑맞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대구에서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에게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를 키우도록 강요했으나 이를 잘 따르지 않자 폭행과 협박을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결국 자살을 택했습니다. 학교 폭력 담당인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대화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 거칠어진 언어를 현실에서도 쓰게 되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학생 H군은 방학 숙제를 하려고 인터넷에서 자료 검색을 시작했지만 늦은 시간까지 웹서핑만 하다가 정작 필요한 자료는 얻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끝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정보에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피곤한 H군은 아침밥을 제대로 못 먹어 엄마한테 혼나고 점심때는 친구와의 약속에도 늦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대학생 G씨는 스마트폰으로 위키피디아에 하루에 수십 번씩 글을 올립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기존에 올린 정보를 수정하고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혹시나 자신이 틀렸거나 모르는 정보가 더 있을까봐 불안해서 쉴 새 없이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G씨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사이 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스마트폰으로 계속 인터넷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간의 키워드는 중독, 사이버 중독입니다. 이상 잡잡고 핫토픽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잡잡고와 토픽에서 나온 기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이버 중독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이버 중독과 관련해서 양일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일등입니다. 박사님, 요즘 사이버 중독, 인터넷 중독 관련 기사가 많던데 사이버 중독, 인터넷 중독이 무엇인가요? 사이버 중독은 정보 이용자가 지나치게 컴퓨터에 접속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됩니다. 즉, 지나친 인터넷 접속으로 인하여 의존성과 금단 증상 등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이버 중독이 생겨난 배경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80년대 후반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로 현실 세계와는 또 다른 가상의 세계가 PC통신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하게 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사이버 세계라고 부릅니다. 80년대 PC통신을 시작으로 오늘날 대표적인 통신 수단으로 자리잡은 인터넷의 급속한 확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사이버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세계가 등장함에 따라 사이버 중독과 같은 부작용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이버 중독이 생겨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이버 중독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통신망이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접근 용이성, 양방향성, 다양성, 익명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24시간 가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관심, 친밀감을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라는 가상 세계의 특성에서 오는 자신감은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가상 세계를 통해 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점 가상 세계에 빠져들고 중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님, 사이버 중독의 유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이버 중독의 유형을 알려주세요. 건국대병원 정신과 교수팀은 학술지에 중독정신의학 논문을 게재하고 인터넷 중독에 따른 5가지 유형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성적인 만족에 치중하는 사이버 섹스, 동영상 중독입니다. 음란 동영상이나 음란 사진, 음란 채팅 등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란성 정보를 강박적으로 몰입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지닙니다. 잡잡고와 토픽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합니다. 둘째,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관계 집착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타인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친밀감을 나누고 관계 형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팅에 몰두하는 경우로 잡잡고와 토픽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합니다. 셋째, 시간 제한 없이 게임을 즐기는 게임형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을 하면서 보낼 정도로 게임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일상적인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게임을 하지 못하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이버 중독 중 게임 중독이 중독 비율 중 가장 높으며 파생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잡잡고 핫토픽 세 번째 사례에 해당합니다. 넷째, 웹서핑을 오랜 시간 계속하는 웹서핑형입니다. 웹서핑형은 특별한 목적 없이 정보 검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입니다. 잡잡고 핫토픽 네 번째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정보 수집에만 몰두하는 정보 수집형입니다. 정보 수집형은 정보를 얻는 행위에만 집착하고 실제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잡잡고 핫토픽 다섯 번째 사례에 해당합니다. 우와, 사이버 중독 유형이 이렇게 많군요. 그럼 사이버 중독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사이버 중독으로 생기는 문제들은 많습니다. 먼저 인터넷이 주요 일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 인터넷이 중단되거나 못할 경우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우울해집니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인터넷 사용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보입니다. 다른 활동에 흥미를 못 느끼고 다양한 일탈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사용량을 속이거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학교 성적 저하, 직장 내 업무 성과 저하로 귀결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나머지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직접 맞대고 이야기하는데 서툴거나 기피하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과도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잘 어울리지 못하며 심지어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인터넷 금단 현상으로 인한 초조함과 우울증을 비롯하여 업무나 학업 등에 몰두하지 못하고 흥미를 잃어버리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과 눈의 충혈, 목이나 어깨의 통증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신체적 증상도 나타납니다.
뉴스 신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룬 기사를 종종 본 것 같아요. 사이버 중독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이 심각하군요. 다음 시간에는 사이버 중독 해결 방법 및 예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일등 박사님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2.8%로 성인 중독률의 6.4%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소년만 문제가 아니라 성인층도 인터넷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30대 성인의 인터넷 중독률이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넷 중독 고위험 사용자로 초등학생 고위험 사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나마 청소년, 성인 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지만 이는 인터넷 중독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 인터넷 중독의 위험이 청소년층뿐 아니라 성인, 초등학생들까지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상 윤디였습니다.